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희가 많이 기다렸었는데요. 지금 현장 기자들도 많이 기다렸었는데 지금 이제 드디어 양국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양국 대통령 저희가 수차례 설명을 드린 것처럼 확대 정상회담과 소인수 정상회담에서 나온 내용을 최종 조율을 한 것 같고요. 이제 양국 정상이 조율된 내용을 최종 발표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워싱턴 선언으로 불리게 될 구체적인 내용들이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다시 뵙게 되어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미 여러 번 만난 바 있는데요. 저희는 국가 간의 파트너십도 강화했고 또 이것이 우리 모두의 국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희 양국의 관계는 정말 큰 성공 스토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전쟁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이 동맹이 평화를 번영시켰습니다. 매일매일 저희는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열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이버에서도 또 전략 기술, 또 민주주의, 그리고 모든 우리 미래의 중요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핵심에 기반을 해서 저희의 동맹은 우리 모든 국민들을 위해 더 좋은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의 경제 관계와 파트너십이 가장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 양국의 큰 이익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또 인도태평양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저희는 높은 기준을 달성하고 우리 인력들을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더 높은 기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함께 손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한 이래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1,000억 불 이상 투자함으로써 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미국과 또 한국 근로자들을 위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관계는 철강 같은 그런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확장 억제를 제공하고 또 핵 위협에 대한 억제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것은 북한의 도발 증가 그리고 미국에 대한 그러한 유엔의 제약에 대한 도발에 더욱더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저희가 협력을 함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달성하고 또 비핵화를 달성하고 또 북한 내의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같은 경우는 그리고 한국과 미국은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3자 협력을 또 일본하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미래 인도태평양이 자유롭고 개방되고 번영하고 안전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윤 대통령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정치적인 결의와 또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외교적인 결단, 일본과의 외교적인 결단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앞으로 계속해서 협력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결단이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데 큰 변화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윤 행정부의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을 지원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비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조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오늘 더욱더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促진하고 그리고 남중국 해에서의 안전 촉구를 위한 우리의 협력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공동의 공약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이 현재 러시아 침략으로 인해서 겪고 있는 그런 끔찍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의 공약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가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은 전 세계 모든 국가들에게 단지 유럽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들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우리가 무엇을 지키고자 하느냐, 어떠한 미래를 우리가 원하느냐, 우리 아이들, 우리의 그 이후 미래 세대를 위해서 원하는 미래가 무엇인가가 중요할 텐데요. 지금 우리는 변곡점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드는 미래가 앞으로 우리 세계가 가는 방향을 결정짓는다고 생각하고요. 또 수십 년 후에 살아갈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파트너십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과 저희는 같은 가치, 같은 비전을 공유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의 파트너십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 윤 대통령님께 상당히 감사드리고 싶은 것이 지난달에 민주주의
정상회담을 주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공동 주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양국의 강점을 만드는 그러한 의지셨다고 생각하고요. 더욱더 우리가 강하고 효과적으로 국가를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후 변화 척결에 대한 노력 그리고 전 세계 보건에 대한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두 국가야말로 이러한 도전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파트너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대통령님 감사드립니다. 그 우호 관계에 대해서 파트너십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위한 모든 노력에 대해서 함께 하는 성공을 위한 모든 노력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President Biden, thank you for your special and warm hospitality. I am very pleased to be making a state visit to the United States during this meaningful year that marks the 70th anniversary of the ROK-US alliance. Our two countries have overcome challenges and crises during the past 70 years based on the deep roots of freedom and democracy, building a value alliance that is strong, 네, 저희 양국은 회복력 있고 지속 가능한 그러한 관계를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We are now being threatened by an 저희는 unprecedented 전례 없는 crisis. The ROK-US alliance is jointly overcoming this crisis. 위기를 함께 해결해 Also 나가고 coming from North 있습니다. Korea as a righteous alliance that contributes to world peace 이러한 and prosperity. 위기는 전 세계의 We will 번영과 further 평화에 위협이 expand 되고 the 있습니다. depth and 저희는 penetration of the ROK-US 한미 global 전 세계 comprehensive strategic 포괄적인 partnership 전략 and 파트너십을 march 더 forward 강화해 to the 나가고자 future. 합니다. Today, 미래를 위해 President 나아가고자 Biden 합니다. and 오늘 바이든 myself 대통령과 engaged 저는 in constructive dialogue to 건설적인 discuss 대화를 ways to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materialize 어떻게 this 하면 shared vision. 이러한 비전을 The 현실화할 수 outcome of our 있을지를 dialogue 논의했습니다. is well 저희 outlined in 대담의 the joint 결과를 statement adopted today. 오늘 채택된 공동 성명에 잘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핵심 성과는 확장 억제입니다.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직면하여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 간 확장 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의지를 워싱턴 선언에 담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님은 한국에 대한 철통 같은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하여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새로운 확장 억제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핵 협의 그룹을 창설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한미 양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여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이며 그 결과는 양 정상에게 보고될 것입니다. 양국은 또한 핵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도상 시뮬레이션 훈련을 더욱 발전시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미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역사적이고 구체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양국 간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한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두 정상은 양국의 국민 경제와 직결된 경제 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를 포함한 첨단 기술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상호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환영하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한국 기업들의 투자와 사업 활동에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과학법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국 간 첨단 기술 분야 파트너십도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한미 국가안보실에 차세대 신흥 핵심 기술 대화를 신설해서 이러한 협의체를 통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퀀텀 등 첨단 기술 관련 공동 연구 개발과 전문 인력 교류를 촉진시키기로 했습니다. 또한 떠오르는 첨단 기술 분야인 양자 과학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별도의 공동 성명도 채택했습니다.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한미 동맹이 사이버, 우주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사이버, 우주 공간에 적용하기 위한 논의도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채택된 전략적 사이버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통해 한미 양국이 사이버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정보 공유, 수집, 분석과 관련된 협력도 심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주 분야 역시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큰 분야입니다. 저는 이번 방미 계기에 나사 고다드 우주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우주항공청 신설을 환영했으며 우리는 우주항공청과 나사 간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국방 분야 FTA라 할 수 있는 국방 상호 조달 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도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 미래 세대 교류를 적극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미 청년 특별 교류 이니셔티브를 출범시켰습니다. 2023년 한미 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2023명의 이공계 및 인문사회 분야 청년들 간의 교류를 위해 양국이 총 6천만 불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200명의 학생들을 지원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풀브라이트 장학 사업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평화 구축을 위한 핵심 파트너로서 양국의 인태 전략 이행 과정에서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지역과 글로벌 도전 과제 해결을 위한 공조를 심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우리 정부 조치를 강력히 지지했으며 우리 두 정상은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이 무고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공동 입장을 확인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도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 국제개발 협력, 에너지와 식량 안보 등 주요 글로벌 이슈에 관해 양국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을 통해 한미동맹 70년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자유사회를 위한 우리의 신념과 비전이 일치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련한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 동맹의 청사진을 바이든 대통령님,
그리고 양국 국민들과 함께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Now we're going to take some questions. The first question is from Courtney of Los 네, Angeles 대통령님 Times. 감사합니다. 네, 경제 Thank you, Mr. 우선순위 Your top economic priority 계속해서 has been to 강조하면서 build 중국과의 up 경쟁에서 U.S. 미국 경제를 domestic 보호하시겠다고 manufacturing in 했습니다. competition with 하지만 China. But 반도체 your rules against expanding 제조를 chip 중국 manufacturing in 내에서 China 줄이는 is 것이 hurting 한국 South Korean 경제에 companies that 위협이 rely 되는 것 heavily on 같은데요. Beijing. 중국과의 Are 경쟁을 you 위해서 damaging a key 이러한 ally in 동맹에게 competition 위협이 with 되는 China 행동을 하는 게 to help your 아닌가요? domestic 그리고 politics 또 윤 ahead of the 대통령님께도 election? 질문이 있습니다. And one for 지난해부터 President Yoon. 북한이 There have been 조만간 concerns since last year that 일곱 North 번째 Korea 핵실험을 will 한다는 soon be 우려가 conducting 증가하고 its seventh 있습니다. nuclear test. 그리고 또 growing 한국도 domestic 핵 개발을 support in 한다는 your 우려가 country for your own 있는데요. nuclear weapons. 또 Meanwhile, 러시아 같은 Russia has 경우는 suggested 만약에 to send 한국이 its latest weapons to 우크라이나에 North Korea if South 무기를 Korea sends 보낸다면 lethal aid to 자신들은 Ukraine. 북한으로 How do 무기를 you 보내겠다라고 하고 see the 있습니다. manner the 이러한 North 것에 Korea 대해서 risk 우크라이나와 and 또 their 나토 obligations to 관계에 대해 Ukraine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and NATO? 궁금합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답드리겠습니다. Respond to your question. 네, 미국의 제조, 중국 내 미국 제조를 줄이는 것은 그리고 미국 내에서 자국 내 제조를 높이는 것은 중국만을 생각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통해서 반도체가 미국 내에서 제조가 되면은 더 미국 국민들이 가장 많은 이해를 보게 됩니다. 40% 정도 이런 거 증가가 되는 것이고요. We decided that what we're going 뭐 to 지난 do 수십 년 동안 저희가 많이 잃어왔던 그러한 일자리, 뭐 we decided that it was going to 또 be cheaper 저희가 계속해서 to 일자리를 export 해외로 jobs 수출했고 또 and 그러한 import 것을 products. 다시 수입해 Along came the 왔는데요. pandemic. 이러한 Pandemic taught us that we used 일이 to have a 있은 good 이후 40% of the 코로나 market. 팬데믹이 생기고 Some 나서 years ago. Now it's 다시 down to 10%. 저희가 공급망 차질을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원하는 것은 다시 한번 미국 내 시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IRA도 통과를 시켰고 또 반도체법도 통과를 시켰는데요. 또 한국의 두 개 기업이 수십억 달러를 미국 내 반도체 공장 수립에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중국에 위협이 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 갑자기 모두가 공급망이라는 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는 공급망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이제 모두 다 공급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반도체에 대한 공급이 차질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새로운 자동차를 한 대 만드는 데에도 3만 개의 반도체가 필요하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반도체법을 통해서 미국 내 반도체 제조 투자를 촉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장기 투자도 미국 내에서 2천억 불 규모로 조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중국과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복잡한 정교한 그러한 반도체와 같은 경우는 원자력이라든지 다른 무기와 관련이 된 그러한 요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어떠한 국가에도 수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저희는 수천 개의 일자리를 다시 미국으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많은 미국 내 마을들, 도시들 지난 30년 사이에 자신들의 지역에 있는 공장들이 600명을 고용하던 그러한 공장이 갑자기 폐쇄되는 것을 겪었던 그러한 지역사회에 다시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제조 시설이 다시 돌아오고 단지 해안 지역뿐만이 아니라 내륙 지역에까지 이러한 시설들이 설립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자리나 아니면 제조 설비가 오하이오, 컬럼버스, 텍사스, 아리조나 이러한 지역까지 다 생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 누구를 공격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이러한 반도체 우리는 믿을 수 있는 반도체 공급망을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러한 공급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 많은 경제적인 효익이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단지 이는 또한 한국 내에서도 일자리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SK, 삼성 이러한 많은 기업들이 한국 내에서 일자리를 또 생성하게 됩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미 양국의 이번에 워싱턴 선언에서 구체화되어 있는 확장 억제의 강화와 그 실행 방안은 과거와는 다른 것입니다. 먼저 이를 논의하고 실행하는 NCG라고 하는 핵 협의 그룹을 출범을 시키고 실시간 정례적으로 정기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양국의 핵 자산에 관한 정보의 공유,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정보 공유, 그리고 그 대응 방안에 관한 공동 기획과 또 관련된 훈련과 연습에 관한 이런 공동의 이 실행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강화하고 구체화해서 우리 한반도에 맞는 북핵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맞춤형 확장 억제 협력 방안이 강구됐고 이런 것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북핵에 대한 그러한 국민들의 우려는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어떠한 그 핵을 쓴 상황에서 한미 양국의 강력한 핵 전력을 포함한 모든 압도적인 대응으로 신속하게 대응을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자, 뭐 더 질문이 있으신가요? 자, 네. 네, 안녕하세요. 저 MBN의 원중희 기자라고 합니다. 저도 양국 대통령 두 분께 질문을 한 가지씩 드리고 싶은데요. 답변 지금 주셨지만 확장 억제 관련해서 이번에 한미 핵 협의 그룹이 좀 구성이 됐을 때 한국이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여기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를테면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미 전략자산 운용에 한국이 좀 어떤 식으로 관여하게 되는지 이런 부분 설명 가능하시면 좀 부탁드리고요.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오늘 발표 보면 한국은 이제 NPT 체제를 유지하면서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방식을 채택을 했는데요. 대통령께서 보시기에 이 정도면 북핵 위협에 대해서 한국 국민들이 느끼기에 좀 안심할 만한 수준이라고 판단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핵 협의 그 그룹의 활동에 대해서는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같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정보를 어떻게 공유하고 일을 어떻게 하는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종전의 그 핵 우산에서 기초한 그런 확장 억제하고는 좀 다르고 이거는 좀 다른 것이 아니라 많이 다릅니다. 이거는 미국이 그 핵 자산에 관한 정보와 이 기획 또 거기에 대한 대응 실행을 누구와 함께 공유하고 의논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새로운 확장 억제 방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강력하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확장 억제 같은 경우 저희가 더 많은 협의를 하겠다, 어떠한 행동을 취하든지 더 상호 협의를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명확하게 한 부분이요. 모든 한국과 관련이 한국 내에서 더 이상 그 NPT에 대해서 그 비확산 협약에 대한 한국의 공약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습니다. 핵 공격을 북한이 미국에다 하거나 아니면 동맹국에다가 할 경우 이러한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떠한 정권이든 그 정권의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러한 핵 협의 그룹을 통해서 한국과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최고 사령관으로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우리 동맹국과 함께 무슨 조치를 취하든지 간에 이것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의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어쨌거나 결론은 더 긴밀하게 협력과 협의를 하겠다라는 것이 이 워싱턴 선언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가 또 주요 목표입니다. 그리고 또 핵 잠수함 같은 것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의지를 표명하겠다라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네, 제가 답을 한 것 같은데요. 그 다음은 ABC 뉴스 메리 브루스님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Thank you, Mr. 이제 President. You 재선에 recently launched your 나서시겠다고 re-election 하셨는데요. campaign. You've said questions about 네, your age are 그러한 legitimate. 지금 And your response is always just 국가 watch. 내에서 하는 그러한 But the country 정치에 is watching. 대해서 And recent polling 적절하다 shows 생각하시냐고 that 70% 는 질문을 of 받았을 Americans, 때 including the majority of Democrats, 기다려서 한번 봐라라고 believe you 했는데요. shouldn't run again. 70% 정도의 미국 국민들이 대통령님의 재선에 대해서 합당하다, 맞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좀 답변을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두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듣는 이야기는 제가 42에서 45% 정도의 지지율을 받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재선에 나가는 것은 사실 바이든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러한 것은 아니고 적당한 그러한 지지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또 생각하면은요, 제가 지금까지 한 과제 성과를 생각을 해보면 58% 정도가 예를 들어서 반도체법이라든지 다양한 저희의 조치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었고 또 80만 개의 경제 기술 관련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기후 위기에 더 잘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국가보다 더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진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재선에 나서는 것은 제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었을 때 공약을 했던 것이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계속해서 활동을 했을 때 상황을 보면은요, 전 세계에서 그 미국 우선주의로 인해서 미국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을 하면서 이러한 우려가 있다는 걸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이 과연 자유 세계를 이끌 자리에 있는가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언론 조사를 보시면은요, 나토라든지 유엔이라든지 아시아 파트너들과의 이야기를 해보면은 많이 회복이 되었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더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제 나이에 대해서는요, 제가 나이가 많긴 하지만 그 나이를 이야기하기보다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연히 제가 선거에서 캠페인을 하면 제가 100가지를 하게 되면 그 100가지 모두에 대해서 사람들이 살펴보고 아주 면밀하게 살펴보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저는 오히려 기분이 좋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얼마나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지. 사실 제가 계속해서 우리가 변곡점에 있다라는 말씀 너무 많이 드려서 지겨우실 수 있겠는데요. 정말 변곡점에 있습니다. 앞으로 2년, 3년, 4년 후뿐만이 아니라 20년, 30년, 40년 후가 어떻게 될지가 바로 지금의 변곡점에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미국의 번영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 나서겠다고 하는 것이 대통령님이 또 재선에 나선다는 것에 영향을 미쳤나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에 나서겠다는 것을 저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신 것이 사실 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보다는 제가 아직 할 일이 남았기 때문에 재선에 나서는 겁니다. 저희가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불안정했습니다. 아직까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저희가 많은 갈등에 있고요. 미국은 전 세계를 선도하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에 대해서 아직 할 일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맹들, 저희 우방국들과 함께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마치고 싶은 겁니다. 뭐지? 질문을 다시 반복해 주셔야 합니다. You need to repeat the question. You need the microphone. 네. My apologies. Thank you. 최근에 미국 Did the recent leaks 정부가 revealing that the 한국 U.S. was spying on 정부에 South 대해서 Korea come up at all in your 그런 discussion? 도감청을 한 And 문제에 did President 대해서는 혹시 Biden 두 분 provide you 회담 any 중에 assurance? 언급이 되었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이 이야기를 나누셨나요? 네, 지금 뭐 한미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하고 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미국에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또 이 국가 간의 이 관계에서 이런 다양하고 이런 복잡한 변수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 좀 시간을 두고 미국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충분히 소통할 생각입니다. This will be the last question. 예,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이내셜 뉴스의 김학재 기자라고 합니다. 먼저 두 분 대통령께 질문드릴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번 미국 국빈 방문으로 한미 동맹이 뭐 첨단 기술 동맹으로 좀 강화는 됐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미국과의 공급망 구축, 첨단 과학기술 협력, 첨단 기업 투자 유치로 뭐 성과도 거두셨습니다. 근데 이런 성과가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좀 주겠지만 국민들 개개인에게 어떤 좀 영향을 줄지 단기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께도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할 정도로 지금 분위기는 좋지만 아직 그 기자회견문에는 있어도 아직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투자한 우리 한국 기업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바이든 대통령께서 어떤 메시지로 좀 안심을 시켜주실 수 있으실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미 간의 기술 협력 또 첨단 산업의 이런 협력 강화는 먼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 분업 체계에서 높은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상품들을 만들어낼 것이고 우리 국민들께서는 그러한 과정에서 전후방 효과로 나오는 다양한 넓은 이런 산업 생태계 구축에 또 많은 투자와 일자리의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 세대에게 어떤 도전과 혁신 의지를 불러일으켜서 우리 경제와 산업이 앞으로 더 번영하고 풍요해질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 태평양 지역도 저희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익을 볼 겁니다. 민주주의 성장 그리고 민주주의의 제도 강화, 경제 확장 이러한 것은 한국이든 호주에서든 뭐 그 어디에서든 미국에겐 똑같은 중요도를 갖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 교류를 저희가 확대하고 있고요. 정보도 저희 양국 간에 더 많이 교류를 공유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위료, 기술 이러한 분야 등에서도 협력을 할 거기 때문에 기업들에게도 많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I don't think 그리고 at least we don't. 많은 I don't 한국 think so far 기업들은 most of the South Korean companies 미국, believe that 이 there's somehow 자신들의 성장에 저해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한국 기업들의 성장입니다. and I 미국의 mean that sincerely. 이익에 있어서도 한국 기업들이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고 번영을 해야지 도움이 됩니다. It's overwhelming in their interest. 그리고 또 And lastly, you know, I think we 한국의 underestimate the example that South Korea sets. 기업들의 활동을 저희가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많은 변혁을 달성한 것이 바로 이 작은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첨단 산업을 이끌고 있고 과학, 기술, AI 이런 모든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러한 것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의 경제 성장은 미국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저희 양국의 평화와 자유에도 당연히 기여를 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istinguished guests, please remain in your seats until the official delegations have departed.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제 기자회견을 바이든 대통령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기자회견 질문을 모두 다 끝났고요. 양국 대통령 악수를 나누고 이제 정상회담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는 모습입니다. 마무리하면서 지금 청중과 기자들에게 잠깐 자리에 남아달라는 메시지를 내긴 했는데 일단 공식적으로 양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추가적으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들과 대화를 나눈 것 같은데요. 네, 더 별다른 이제 메시지 없이 양국 대통령 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써 이제 양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공식적인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